지난 24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사이버 보안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브리핑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디지털 세상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하루 국내 대기업들을 뒤흔든 해킹 사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 최신 동향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소식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아키라라는 랜섬웨어 조직인데요. 이들이 글쎄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내부 자료를 몽땅 빼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빼갔다고 주장하는 데이터 양이 무려 1.7TB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직 샘플 데이터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근데 공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클롭이라는 랜섬웨어 조직이 대한항공의 기내식 공급사를 다음 타겟으로 콕 집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대기업을 직접 뚫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보안이 좀 약한 협력사를 공격해서 전체 공급망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공격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아베스틸 지주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API 키랑 내부 소스 코드거든요. 이건 그냥 고객 명단 같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를 움직이는 디지털 심장, 그러니까 기술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도둑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아니, 이렇게 대담한 공격들을 대체 누가, 왜 벌이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있는 그림자, 바로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는 공격자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협인데요. 스캐터드 스파이더, 랩서스, 샤이니 헌터스 들어보셨나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악명을 떨치던 이 세 그룹이 SLH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이건 거의 사이버 범죄판 어벤져스가 결성된 거예요. 각 그룹의 기술이랑 자원이 합쳐졌으니 앞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괴적인 공격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믿고 쓰는 시스템까지도 무기로 만듭니다. 플러시데몬이라는 중국 연계 해커 그룹이 쓰는 수법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누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잖아요. 그 파일을 중간에 가로채서 악성 코드를 심어버리는 하이제킹 수법으로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어요. 믿었던 업데이트 버튼이 사실은 해킹으로 가는 문이었던 셈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위협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더 젠틀맨 같은 새로운 랜섬웨어 그룹이 혜성처럼 등장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오래된 보안 구멍을 집요하게 노리는 공격도 계속되고요. 심지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이른바 제로데이를 파고드는 스파이웨어까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편더를 바꾸고 있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이 사이버 보안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창이면서 동시에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AI 보안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네요. 한쪽에서는 공격자들이 생성형 AI 시스템을 새로운 공격 루트, 즉 공격 표면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제 AI 시대니까 방어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새로운 전쟁터의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의 내부 목표를 보면요. AI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6개월마다 2배씩 늘고 5년 뒤에는 무려 1000배가 될 거라고 해요. 1000배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AI를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규모 그리고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거대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서 우리 보안 전문가들이 어떻게 방어선을 다시 쌓고 있는지 그 반격의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방어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공격을 당한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위협을 찾아내서 없애버리는 이른바 선제적 방어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버그 바운티 같은 거예요. 해커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포상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방어의 최전선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사건이나 기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결정할 더 큰 전략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 참 곱씹어볼 만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좋은 의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정보보호 산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정부의 규제와 민간 산업의 자율적인 성장,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결국 이 공격과 방어의 끝없는 싸움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